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C 1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란 말은 자유주의 시대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자유방임주의란 말 배웠었죠? 바로 애덤 스미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주로 이렇게 시장에 내맡기는 그런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 신자가 붙었죠. 신자가 새로운 어떤 이런 자유주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작은 정부론이 등장이 되었는데 그 계기가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시장 원리를 준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공기업을 민간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유연성을 촉진한다는, 유연화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자, 이런 흐름들이 바로 작은 정부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정책들 이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자, 이런 어떤 흐름으로 등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 지금까지도 지금의 어떤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신자유주의 이후에 어, 어떻게 어, 그 경제가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신자유주의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경제 어떤 철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 141쪽부터의 어떤 탐구활동 내용을 풀기 전에 교과서 141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두 경제 사상가의 가상 대담으로 살펴볼까 했는데, 자, 여기서 그 큰 어떤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인데, 큰 정부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케인스고, 작은 정부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애덤 스미스인데, 그 애덤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하이에크라는 사람입니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케인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케인스는 적극적인 개입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있죠. 수정 자본주의 이런 말 나옵니다. 하이에크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큰 정부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작은 정부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뉴딜 정책이란 말도 나오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주장. 뭐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정부가 돌봐주며 보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하이에크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한 경제 위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제 사상가의 주장이 등장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비교해 보자 했는데, 등장 배경은 자, 대공황 때문에 나타난 거가, 자, 70년대 그런 작은 정부론이 등장한 것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는 얘기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장이나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지 33쪽에 있는 탐구활동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자, 이거 얘기했던 거죠? 자,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 1번은 자기 이익 추구의 원리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진다는 거. 자료 2번은 이거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자료 1, 2에서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은, 자, 1은 자, 이렇게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야경 국가, 비개입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말들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꼭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에서 개인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했는데, 자,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추구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했는데, 자, 선생님의 답 말고 자기 스스로 답을 달 수 있으면 달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에서 불황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 이것도 역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써주는데 다른 답을 쓸 수 있으면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달 수 있으면은 역시 수업 시간에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2번으로 갈게요. 경제위기, 자본주의 처방은 무엇인가 했는데 97년에 한국에 커다란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 시대라고 하는 거죠. 바로 IMF 시기.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보면은 자,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직접 투자를 일으켜 고용을 늘려야 된다. 큰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갑은 큰 정부론을. 을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시장 개입은 자칫 시장 경쟁력이 없는 기업까지 살려주어 자원 배분의 이거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갑은 큰 정부론, 을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자, 한국에 외환 위기가 있을 때 갑은 큰 정부론이니까 자, 이렇게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을 주장하겠죠. 빈곤층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늘린다든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을은 기업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놔둬야 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시장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갑과 을의 견해가 다름에도 공통적인 것은 모두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큰 정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거죠.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 이런 것도 역시 두 이론 공통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큰 정부론이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사회주의와는 다른 거죠. 사회주의는 완전히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큰 정부로는 시장에 대한 기능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체제의 특성 이야기했는데, 자, 23조 1항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고, 119조 1항은 시장 경제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2항은 계획경제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또 계획경제적 요소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이거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학습지 35쪽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본주의 초기 단계는 주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뭐죠? 그렇죠. 상업자본주의고, 산업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를 토대로 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론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선택의 기준 중에서 효율성이나 형평성 두 날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시장 경제는 효율성을, 계획 경제는 형평성에 주로 관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말 5가지 했는데, 자, 이런 말들 얘기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들 정리해 주시고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큰 정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시장 실패, 공황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공황으로 인해서. 자, 8번 역시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요거 역시 멈춰놓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식 문제 들어갑니다. 가국과 나국의 경제 상황을 바르게 유추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는데, 가국은 정부가 완전히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계획경제적인 요소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자유롭게 시장에 자유롭게 그냥 판단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 자, 기억 디귿은 틀린 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나오는 자기이익 추구의 원리 또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타난 시기 했는데, 자,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정자본주의, 큰 정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업자본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건 뭐가 될까요? 그쵸, 바로 자, 유연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축소한다. 이건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 사상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이런 사상,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산업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바로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독점자본 그 아이고 보면은 산업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를 거쳐 산업자본주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독점자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되는데, 기억 시기에는 자신의 각 이익을 추구하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 이거는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 문제. 바로 이 독점 자본주의와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 디귿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했다. 맞는 얘기죠. 수정 자본주의 큰 정부론. 그다음에 리을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자,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복지는 축소하게 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축소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